큰 상처를 입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엄정한 수사와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. 법원을 습격한 이들에게 소요죄 적용도 검토되고 있는데 얼마나 무거운 형을 받게 될지 법조팀 조혜연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. 자, 조 기자, 일단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됐지만 소요죄를 포함한 죄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는 거죠? 네, 경찰은 폭동 당시 영상을 분석하고 있는데요. 이 수사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에 더해 특수건조물 침입, 그리고 공용물 파괴 혐의 등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. 특히 경찰은 이 소요죄에 해당하는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소요죄는 길게는 징역 10년까지 처벌하는 범죄 아닙니까? 네, 여러 명이 한 지방의 평화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정도의 폭행, 협박 또는 손괴의 범행을 저지를 때 적용됩니다.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 네. 이 최대 징역 10년형까지 선고가 가능한 겁니다. 또 경찰을 다치게 한 사람들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역시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. 양형 기준에는 또 여러 명이 다수의 공무원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징역 7년형까지도 권고하고 있습니다. 유리창을 비롯해서 CCTV 저장 장치,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파손이 됐습니다. 그 구체적인 피해액도 확인이 됐죠. 그렇습니다. 대법원은 이번 폭동 사태로 일단 물적 피해액이 6억 원에서 7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. 네. 이 보시듯이 외벽 타일이 아주 심하게 훼손됐고 창문도 많이 깨졌습니다. 또 관제실의 CCTV 저장 장치와 컴퓨터 모니터도 파손됐고요. 여기에 더해서 셔터와 출입 통제 시스템, 또 책상이나 이런 집기류, 그리고 미술품까지도 파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이 복구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굉장히 많은 것들이 파손이 됐는데 그 비용은 폭동 피의자들에게 물리는 거죠? 네,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국회에서 이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전원에 대한 철저한 추궁이 필요하다, 이런 여러 대법관의 말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는데요. 이 경찰의 신체적, 정신적 피해, 그리고 법원 직원이 입었던 정신적 피해들까지 이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. 그리고 또 그 7층 판사실에 난입하는 영상을 어제 저희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 이 영장 전담 판사의 방에 들어간 게 또 확인이 됐습니다. 네,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오늘 국회에서 이 판사실 난입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했는데 이건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7층에 있는 판사실 중에서 유독 영장 판사 방만 의도적으로 파손이 되고 그 안에 들어간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서 오지 않았나 하는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서부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2명 있는데 모두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. 이 시위대가 무작위로 난입한 게 아니라 영장 판사를 콕 짚어서 노린 것으로 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. 네. 또 시위대가 차은경 판사의 이름을 부르면서 법원에 난입했지만 이 차 판사는 영장 전담 판사는 아니고 당시 당직 법관이었습니다. 이 차 판사의 사무실도 다행히 7층은 아니었습니다. 이 판사 이름을 부르면서 법원에 난입하고 또 영장 전담 판사실에 직접 들어가기까지 한 건 시위대의 법관 공격 가능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근거로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알겠습니다. 조혜연 기자와는 여기까지 짚어보겠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